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왕비서관으로 불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드디어 검찰에 불려나와서 10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담장을 넘어서 핵심부까지 치고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기군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현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급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서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전해주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게는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검사는 곧바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허위 서류를 꾸며서 출입국 본부로 보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강제로 막았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사실도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비서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셈입니다. 법무부와 대검 간 실무 조율은 물론 연락이 되지 않았던 박상기 법무장관을 대신해서 당시 김호수 법무차관, 이용구 법무실장과도 협의를 주도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사건의 기획 연출, 감독을 이 비서관이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과 함께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특별 지시한 대통령 하명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단단히 챙겼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이광철 선임 행정관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금지 과정에서 윗선인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검찰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어느 선까지 할지가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외에도 울산 선거 부정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중요한 권력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여권 핵심부에 깊은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문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 및 주변 관리를 담당하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명실상부한 호위무사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들이
4개월이 멀다 하지 않고 교체되는 그런 와중에서도 붙박이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수석과 실장을 능가하는 실세 중의 실세, 왕 비서관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의 조율이나 인사 등도 수석 비서관을 뛰어넘어서 법무장관, 대통령과 직계거래를 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지난번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퇴한 패싱 논란도 이런 청와대에 뒤틀린 역학관계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검찰 출신 신현수 수석이 전임 수석들처럼 새카만 법조 후배에게 치여서 허수아비 수석 노릇은 하지 않겠다면서 수석 자리를 내던지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전 정권 시절 문고리 3인방을 훨씬 능가하는 힘을 가진 이광철 비서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임기 말 청와대가 그만큼 힘이 빠져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압력을 물리칠 힘이 없다는 뜻이죠. 청와대와 권력 핵심 인사들의 깊은 내막과 비리를 꿰뚫고 있는 이 비서관을 옷을 벗겨서 검찰 손에 넘겨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청와대가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사퇴를 한사코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4.7 재보선 참패로 민심이 문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심을 잃은 정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광철도 더 이상 버틸 울타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신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월성사건 수사도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당시 최희봉 청와대 산업비서관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쳐서 몸통인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깔아뭉개고 있는 옵티머스 수사도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학이 불법 출금 수사를 못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제발로 찾아가 9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2019년 안양지청이 이규현 검사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배용원 안양지청장 그리고 한찬식 서울 동부지청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수사를 중단, 무마한 혐의가 이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진술대로 물증과 증언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자진 출석이 검찰총장 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시간 벌기 차원이 강하지만 친문 딸랑이 애완근 검사들이 정권 말기 침몰하는 문정권의 난파선에서 뛰어내려 살 길을 찾는 방편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 비서관 이광철 소환조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광철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의 본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기획사정을 했다는 또 다른 혐의로 중앙지검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은 이성윤이 막아준 덕택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증거 불충분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이 비서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이규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왜곡 과장해서
만들어낸 기획사정이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기획사정을 이광철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국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윤 총경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들 병원 사건을 비롯한 권력 핵심부와 관련한 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서 엄청난 권력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광철 비서관이 대검 과거사위원회에 있던 이규원 검사를 시켜서 윤정 전 보고서를 각색해서 김학의 별장섬 접대 사건 외에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곽근 대구고검장 등도 윤 씨로부터 별장에서 각종 향응 접대를 받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한겨레 신문 등을 비롯한 언론에 흘려서 버닝썬 사건 물타기를 했다는 것이 기획사정설의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밝혀낼 것으로 보이지만 이광철 비서관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변필건 수사팀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 비서관 개인 차원을 넘어서 LH 투기 사건에 의해서 또 다른 핵폭탄급 권력비리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4.7 재보선 후 무장해제를 당한 채 종말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